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 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 펀치. 네, 최근에 이재용 소카 대표와 최종국 금융위원장 사이에 재미난 설전이 벌어졌었죠.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 사이의 그 갈등인데요. 최근에 이제 논쟁이 진행되면서 벤처업계 1세대까지 가세하는 등 논쟁이 점점 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펀치를 날려볼 주제. 격화하는 택시업계 타다 사이의 갈등. 누구 말이 과연 옳은가?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벌써 꽤 됐죠.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이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번 갈등 문제도 여러 가지 정책 위반자로서의 생각도 많이 들고 하셨겠어요. 정책 위반자로서의 생각도 있고 제가 또 이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니까 소비자로서의 이제 또 느낀 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와 최종국 위원장 간 하여튼 재미난 설전이 벌어졌는데 한마디로 누구 쪽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 쪽 편을 든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볼 때 저도 이제 소비자니까 약간 좀 이제 이재용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면 분명하다 이 말씀이시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도 해결이 되고 소비자는 이제 여러 가지의 또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타다 혁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저쪽 구석에서 묘하게 그냥 서비스하는 불법 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혁신의 정의가 뭐냐 하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속성은 와해성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혁신이 나오는 이유가 소비자들의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혁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타다의 서비스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혁신이다. 그런데 이 택시 업계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거 굉장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묘하게 그냥 기생하는 그런 어떤 불법 서비스야. 좀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항상 혁신은 이렇게 법 사각지대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법을 약간 이제 편법으로 사실 한 거죠. 이게 지금 왜 편법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법의 시행령에 11인 이상 승객을 운송하는 그러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재용 대표께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접근하시는 거고 지금 개인 택시 업계가 특히 요새 반발하지 않습니까? 개인 택시 업계는 이것을 생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를 위협받는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이것이 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이 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를 알선했는데.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렌터카 사업지에 주차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다는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호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법 영업을 한다라고 이제 택시업계는 보는 거죠. 아무튼 혁신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논쟁의 가장 초점은 과연 이 타다 서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주로 많겠는데 택시업자 쪽에 어떤 불이익, 이 손해 이 부분을 과연 이 혁신의 주체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의 주체들이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 기조가 포용적 혁신 국가지 않습니까? 혁신의 주체는 사실은 기업가인 거고 국가가 이제 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주체 보고 혁신의 대상들까지 다 책임을 져라 하면은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용 대표만 해도 사실 이제 큰 기업을 또 다 해보신 분이고 그래서 어떠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혁신을 한다. 그럼 스타트업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대상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배려하면서 사업을 시작한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나라고 저는 아까 이제 혁신의 정의로 이제
와해라는 걸 이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 과정에서 하여튼 이렇게 무너지는 쪽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당연히 그럼 그쪽을 시장 경쟁에서 졌으니까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제 필요한데 보전은 그거는 이제 혁신가들이 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할 일이다. 이쪽에서 할 일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이버 공동 차업자 출신인 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아예 그러면 그 소카 이 타다 쪽에서 개인 영업 택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면허 값이라 그럴까 권리금이랄까 한 1억 원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그걸 사줘라. 당신들 영업 때문에 저 값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괜히 누구인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사줘라 이랬는데 거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부가 아니고 이제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개인 택시 영업자의 수가 사실 한정돼 있고 이것이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은데 사실은 뭐 아마존 때문에 지금 뭐 소매 업계가 줄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마존이 다 그럼 책임을 뭐 다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의 주체가 이렇게 다 보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정부가 뭔가 개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와야 되는 쪽에 대해서는 보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정부가 이제 보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뭐 엄청난 그죠? 혼란을 그렇죠. 가져올 뭐 겁니다. 사례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올 테니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는 그렇게 혁신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사회 안전망 이런 걸로 풀 문제지 이것을 뭐 모든 대상자를 그저 경우별로 그것을 다 구제한다. 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타다 서비스의 회원 수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사실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어떻게든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 서비스 어떤 시장에서 이제 없어지거나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안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사실은 선택을 하신 거고요. 네네.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네.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그러한 경험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네. 지금 일정 부분 소비자는 사실은 그죠? 그 판단은 끝났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우버 서비스가 안 들어온 그러한 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도 일본 가셔서 택시를 이용해 보시면 사실 뭐 일본 택시는 굉장히 그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데부터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공유 경제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일찌감치 얘기를 해오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치킨도 모두 데이터로 달리고 튀긴다. 재미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가솔린으로 달렸는데 휘발유로 달렸는데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로 되면서 전기 자동차는 이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리다가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에 여러 이제 우리 데이터가 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로 달리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하고 데이터로 달리는 자동차하고는 아주 천양지 차이인 것이 예를 들면 요새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래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 자동차가 전 세계의 모든 길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래요. 요새도 하루에 800만 킬로미터의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네. 한양대학에는 한양초등학교였습니다. 한양초등학교는 오후 4시에 이제 그 파하는 거죠. 길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데이터로 달리는 자동차는 한양초등학교 앞에 길에 와서 오후 4시가 되면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데이터로 달리는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난다. 그런데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는 사고가 나야 안전한 걸 알기 때문에 두꺼운 철판을 쓰는 데 비하여 데이터로 달리면 아예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달리는 자동차하고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하고는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다. 네. 제가 이제 광화문에 사는데 우리 집 근처에 12개의 치킨집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12개 치킨을 제가 가서 되지 않을까요? 다 먹어봤어요. 아니, 네. 가까운 반경에 네. 12개. 다 먹어봤어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치킨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게 왜 맛이 없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하루에 생닭을 20마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2마리밖에 못 팔았어. 그럼 8마리가 남잖아요. 그거를 냉동고에 얼려가지고 그걸 다시 녹이고 이런 와중에 잡내가 나가지고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치킨을 뭐로 튀기냐 하면 뭐 기름으로 튀기는 게 아니라 치킨을 데이터로 튀기는 거예요. 네네. 치킨이 잘 팔리는 날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개학일, 수능일 이럴 때 잘 팔리고. 그다음에 뭐 그죠? 뭐 비 오는 날. 옛날에 우리 뭐 어디 가서 뭐 빈대떡이나 찌 뭐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기름기 있는 치킨을 먹는 거고 네네. 야구한다. 그러면 또 잘 팔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몇 마리가 팔리는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잡혀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치킨집 사장님이 진짜로 데이터를 모이게 되면 다른 치킨집 사장님한테 그 데이터를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킨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튀기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업에 이용하시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는 실제로는 천양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치킨집도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이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서 현명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또 교수님은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실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 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기업들 아닐까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요체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모으려면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클라우드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무슨 뭐 미사일이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지키는 거예요. 아마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독자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소비자 경험이 늘어나고 아니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경험을 이런 그 업체가 진짜 있을 것이냐. 네. 뭐 네이버가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은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 클라우드는 없다. 네. 그동안 줄곧 이제 얘기됐던 건 기업들은 그런 의지도 있고 나름 역량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정부가 너무 촘촘한 그물망으로 규제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 꽃을 못 피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업들은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의지나 역량에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뭐 법 문제도 있겠으나 그것은 이제 일종의 핑계고요. 네. 여태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런 규제가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고 뭐고 다 잘 됐습니까? 아하. 그렇다고 규제를 갑자기 다 뭐 해제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 핑계만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 꽃피우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이제 와해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어떤 부품의 하청이나 하는 그런 산업이나 이제 기업으로 다 전락할 텐데 우리에게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흔히 뭐 골든 타임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길어야 2년이라고 보고요. 네. 길어야 2년이라고 아직 보고 남아는 있습니까? 뭐 진짜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요새는 이제 기계끼리 전쟁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람끼리의 전쟁 시대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10년간의 혁신이 월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1년을 그냥 보낸다? 이거는 뭐 수십 년을 그냥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보면 2년이다라고 생각하고 골든타임이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뭐 예컨대 대기업들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랄까요? 그런 걸 지키는데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도 할 수 있나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잘하느냐가 진짜 문제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미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다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기왕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타다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 택시의 그 개인 면허 그 사업자분들도 본인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손님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도 경험해 그 봤음직한 네. 그러한 승차 거부 이런 거를 다 그죠?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그런 게 여전히 왕왕 일어나는 그죠? 현실에서 그냥 타다만 안 된다. 그런 것은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타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뭐 법의 그 이제 교묘한 뭐 이것을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 정도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저 본인이 혁신 당하기 전에 본인 자체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3의 뭐 인터넷 뱅크가 네, 이게 네, 이제 네. 그 무산된 이러한 그 우리가 경험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이 무산되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뭐 사업자가 아니라 결국 소비자가 맞습니다. 피해자인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다 시민이고 국민이니까 네, 결국 네. 이제 국민을 위해서 네, 네. 다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법 집행이라든지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국에서는 사실은 뭐 거린들도 사실은 QR 코드로 지금 그런 접수하는 말들 많이 시대에 했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뒤진 거죠. 예를 들면 네, 몇 년 뒤졌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쌓이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공유뿐만 아니라 4차 네,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가 하는 만큼의 법도 네. 다 기본적으로 개방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돼야지 매일 뭐 얘기하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뭐 못하겠다. 네, 네. 그런데 뭐 대표님도 아시겠으나 우리의 개인정보가 지금 잘 보호가 되고 있나요? 네, 네. 네. 뭐 온갖 스팸 메일에 온갖 그죠? 그 이상한 그러니까요. 전화를 사실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네.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냐 그런 것을 소비자가 이용은 이용대로 제약받으면서 네. 보호는 보호대로 좀 안 되는 것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도 거기서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흔히 뭐 개망신 3법 하듯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신용 관련된 거, 뭐 망 개방,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종국적으로는 법이 하여튼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 국회도 안 열리고 이 법은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막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뭐 그 정부에도 있어봤지만 결국은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정부가 네, 또 주도적으로 네, 네. 국회를 설득하고 네, 그런 네.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또 뭐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장관님들을 더 격려하고 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그나마 법이 개정될 거라고 보고 그냥 뭐 싸우는 건 싸운 대로 내비로 두고 네, 네. 네. 여기서는 뭐 다른 또 이거 하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소비자가 결국은 피해자다. 네. 최종 정리를 하면 타다, 혁신 맞다, 혁신 맞습니다. 맞다. 그 혁신의 어떤 그 신뢰는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그 보완 대책은 정부가 짓는 거죠. 나서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